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매물에 대한 고민 해결을 드리면서 미래 전망까지 함께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상담 전화 서울번호 02-511-0105번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열어주실 분은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과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이라고 합니다. 편안한 가운데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부동산 대표 서기섭 대표께서 2주의 부동산 이슈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성공적인 투자도 가능하겠죠. 부동산 이슈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5년 이제 부동산 개정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명박 정부 이래 그 박근혜 정부로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많이 나왔죠. 주요 그 논점 자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였습니다. 중과세가 폐지가 되고 비업무용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이 된 것이죠.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영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부동산 세법은 개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2015년에 부동산 세법이 또 다시 한번 개정이 됐죠. 그래서 작년 2월 26일 날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나왔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가주택을 제외한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2천만 원 정도, 1년에 2천만 원이죠.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60만 원, 170만 원 정도 월 소득이 있을 때는 월 한 3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3만 원 정도의 세금이면 이게 상당히 많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초과분은 이제 당연히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7년 이후에도 2천만 이하라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 이후에는 이제 세원 포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추징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세금 추징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 조금 더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2015년, 2016년에 대비를 하셔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더라도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이제 간주임대료도 과세가 본격화 되는데요.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는 4억짜리를 만약에 내가 전세를 살고 싶다 그러면 전세를 주고 싶다 하면 이게 뭐 2억에 한 80만 원 정도, 2억에 100만 원 정도 현재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걸 3억으로 환산을 하면 3억에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반전세라 그러죠. 보증부 월세가 있습니다. 이 보증부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좀 본격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 2016년에 이 보증부 월세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내일 대책을 발표하는데 제가 자료를 약간 입수를 했습니다. 기자를 통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대책이 나옵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과세의 어떤 발목을 잡는 마지막 규제라고 봤을 때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서 이 양도세가 문제가 됐는데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100% 감면하겠다. 준공공임대로 등록을 했을 때요. 지금 준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현재 시점에 있어서 지금 10년입니다. 10년. 준공공임대주택이 10년을 갖다가 임대를 주면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상당히 세금을 좀 줄여주는 이런 정책이죠. 이게 8년으로 줄어듭니다.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100% 면제를 해주겠다. 따라서 준공공임대주택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민간 임대업 같은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민간 임대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5년이었죠. 현재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이 5년에서 4년으로 줄게 되는 것이죠. 4년으로 줄면은 1년이 줄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3, 4년 정도 투자를 하잖아요. 4년이 지나면은 물론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일단은 제한이 되긴 하지만 이 4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50% 감면이 되는 것이죠. 50% 이게 4년으로 내일 바뀔 거예요.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대책이 내일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다 현물 출자도 있고요. 현물 출자하면 바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5년, 10년 정도 이연시켜 주겠다는 거고 중공업 미분양 주택 이게 중요하죠.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한 2만 세대 남아 있는데요.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감면하겠다. 이런 대책이 지금 내일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결손금 같은 경우도요.
다른 소득과 합산시켜서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정책이 발표될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나올 대책이요. 주택임대사업 육성이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임대사업을 하는데 기업형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현재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한 가구 수가 한 450가구밖에 안 돼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그래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통해서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이 지금 5년이죠. 5년이고 임대료 상승 제한이 5%입니다. 이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없애겠다 이런 겁니다. 분양 전환 의무도 10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해야 되는데 5년부터 분양 전환이 되기 시작하죠. 이런 의무, 임차인의 자격, 무주택자인데 유주택자, 집이 있는 사람도 준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다음에 초기 임대료 담보권 설정 제한이 폐지가 되어서 현재 지금 10년인데 8년으로 줄어들고요.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5년인데 4년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양도세 이거는 100% 감면, 이거는 50% 감면. 따라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장은 저금리로 인해서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위한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많이 파급이 되고 먹힐 걸로 보여지고요. 기업형 임대주택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뭐 건설 위탁형, 매입 위탁형, 리츠형. 그래서 우리가 리츠를 통해서도 펀드 리츠를 통해서도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기업형이 아니고 일반형 임대 사업자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8년 장기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100%를 면제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단기 임대는 자발적 등록으로 해서 현재는 5년인데 이거를 4년으로 단축을 합니다. 지금 현대 임대 사업자를 내면 취득세를 포함해서 5년간 감면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임대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음성적으로 임대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양성화시켜서 2016년까지 양성화시키고 2017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2천만 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은퇴자들도 많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은퇴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세 부담을 상당히 축소를 하는 거고요. 2천만 원에 넘어갈 때는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종합과세.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2시에 세미나를 하니까 혹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모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 세법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비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바뀌는 정책도 있고요. 또 준공 후 미분야 주택 관련 사항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 전화 기다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빠르게 상담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합정동에 다세대 네. 빌라를 예전에 비싸게 주고 샀는데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현금 5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금 5천만 원을 투자 지역을 생각하신 곳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합정동 인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몇 번지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합정역에서 성산중학교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에서 한 2분 정도 걸려요. 네, 서기섭 대표와 함께 상담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합정역에서 성산중학교 방향이면 네, 뭐 한 2분,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네요. 네, 가깝습니다. 언제쯤 구입하셨나요? 친구가 합정동에 주택을 사서 많이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해줘갖고 2008년도쯤 구입을 했습니다. 2008년요? 네. 친구 따라서 강남 가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 정도 주고 구입하셨나요? 네, 2억 3천 정도 주고 샀습니다. 2억 3천. 2억 3천이고요. 그럼 투룸 빌라겠네요? 네, 맞습니다. 투룸 빌라. 지금 뭐 전세 내고 계시나요? 거주하고 계시나요? 지금 전세 임대 중이고요. 1억 5천에 주고 있는데 11월이 만기인데 주변 부동산 물어보니까 2, 3천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억 8천 정도요? 네네. 그러면은 전세금을 올리면은 5천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게 되네요. 이 지역 같은 경우를 이제 지도로 한번 제가 잠깐 살펴보면 이 합정역에서 굉장히 가깝네요. 이게 네. 더블 역세권인 거 아시죠? 2호선, 6호선.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합정역 인근으로 균형 발전 촉진지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 나오는데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냥 말만 잠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세나폴리스가 1구역, 2구역 해서 메세나폴리스부터 해서 4구역까지 지금 거의 뭐 준공이 됐거나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합정역 주변 자체가 상당히 나중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한강에 가깝네요. 혹시 한강변 나가 보셨나요? 이 주택에서? 네, 가끔 운동합니다. 한 5분 정도 걸리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면은 네, 5분에서. 한강에 지금 도달할 것 같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 지역 자체가 옛날에 그 전략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합정역을 중심으로 이쪽이 전략 정비구역, 이쪽이 유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 때 한강변 르네상스라 그래가지고 전략 정비구역, 유도 정비구역에서 한창 집가가 많이 뛰었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한 5천만 원까지 정도 갔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냥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3천에 지금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2억 한 7천, 8천까지 갔던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올랐다가 지금 다시 지금 떨어진 이런 지역이네요. 그래서 한강변의 가치가 다시 이제 구현이 될 것인지, 한강이 다시 개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한강변 이 가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가 되겠죠. 네네. 네, 한강 조망이 가능하면은 그만큼 한강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신반포 1차를 재건축한 대리마크로 리버파크라고 있는데 한강이 보이는 데는 14억 4천, 한강이 안 보이는 데는 12억 9천에서 1억 5천 정도 지금 갭이 발생하거든요. 한강이 보인다고 봤을 때는 1억 5천 정도의 추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시고 향후 한 2, 3년 동안은 보유를 하시고요.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은데 2, 3년 정도 보유하시고 다시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투자를 말씀하셨나요? 네네, 지금 현금 5천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5천만 원 정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 좀 잘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정도를 보면은요. 첫 번째 이제 개발지 투자가 있죠. 개발지에 개발 가능 지역, 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수요가 높은 지역. 개발 가능 지역이라는 것은 뭐 재개발 뉴타운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서울시의 재개발 지역이 한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25개 정도 재개발 지역이 있고 또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준공업 지역이라고 있는 것이죠. 준공업 지역.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지금 400%가 되는 것이죠. 400%가 되기 때문에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00%인데 400%가 되기 때문에 이 준공업 지역에 투자를 하셔서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큰 차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차익형이고요. 또 하나는 수익형인데요. 이 수익형을 더 원하시나요? 차익형을 더 원하시나요? 저는 시세 차익에 좀 더 관심이 있거든요. 시세 차익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서울시내 뉴타운 지역하고 이 준공업 지역을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익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죠. 해서 현재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수익형을 많이 찾는 분위기예요. 지금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2%인 금리가 1.75%로 다음 달이나 다음 달에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면 서울시 내 평균이 한 6%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강남권 같은 경우는 한 5%, 강북권 같은 경우는 한 7%. 그리고 강북권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수익률이 높으면 공실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7%에서 뭐 10% 나는 지역도 있죠. 수익률과 같이 더불어서 겸비한다고 그러면 강남 3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남 3구나 한강변 쪽에 저렴한 다세대 빌라나 소형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다 됐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합정동 주택에 한해서는 미래 가치를 보고 보유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여유 자금에 한해서는 수익형과 또 시세 차익형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수익형에도 조금 더 생각을 기울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빠르게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김포 풍무동에 푸르지오 센트레비를 재작년 9월에 미분양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그거 그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단지에 43평형이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하나 더 구입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거를 구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푸르지오 센트레비를 하나 보유를 하고 계신데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좀 더 큰 평수도 구매를 또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구매를 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이 점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푸르지오 센트레벨 프리미엄 붙어서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 정도 붙었다고요? 1,000만 원에서 한 1,300 정도 붙었다고 제가 1,000에서 들었어요. 1,300 정도. 예. 이 푸르지오 센트레빌이 지금 2016년 6월 입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6월 달에 입주입니다. 그래서 한 24평, 25평부터 시작해서 43평까지 2,700세대, 1차가 2,700세대고요. 2차 같은 경우가 또 한 2,300세대 해서 5,000세대의 단지로 일단 거듭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도를 조금 더 확대시켜 놓고 보면은 이 김포시청에 바로 가깝죠? 김포시청이. 네네. 예, 김포시청이 좀 가깝고 이 지역을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느냐에 대해서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호하는 수요 자체가 서울 지금 월드컵 경기장 상암 DMC 지금 SBS CNBC도 상암 DMC에 있는데 상암 DMC의 어떤 배우 수요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주나 일산 쪽에서 일부 수요가 오고요. 주로 이제 인천 쪽에서 지가가 싸기 때문에 지금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이면은 평당 한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수요가 조금 몰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어요. 그리고 김포 한강로라고 해서 이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도로가 한강 신도시까지 개통이 됐는데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한강 신도시까지 혹시 가 보셨나요? 예, 제가 계약하러 갈 때 그 길로 운전해서 갔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5천 세대가 들어오고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제 장기지구까지 포함해서 한 5만 7천 세대, 6만 세대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 한강 신도시가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는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거예요. 서울에서 수도권이 가깝고 서울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포공항까지 지하철이 또 뚫리는데요. 이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2017년에 지하철 뚫리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예. 그러면 김포 이 공항역에서 고촌역을 지나서 여기가 풍무역으로 해서 지하철이 한강 신도시까지 뚫리게 됩니다. 따라서 입지 여건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지하철이 뚫리는 시기까지는 보유를 해도 좋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 2017년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김포시하고 LH하고 해서 좀 타협을 했죠. 그래서 김포시에서 매천을 부담하고 해서 2017년에 지하철에 뚫리기 때문에 2017년까지를 보유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는 매도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이 주변에 한강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영종도 신도시, 그다음에 송도 신도시, 청라지구 이렇게 해서 물량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서부 지역 같은 경우가 미분양이 무덤이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쪽 김포 쪽하고 용인 쪽이 많이 미분양이 나서 뭐 할인 분양도 하고 지가가 하락하다가 작년에 바람이 좀 불어서 회복을 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너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평 물어보셨죠? 네. 예. 43평 같은 경우는 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부분 임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입주를 하고 나머지를 임대를 할 생각도 있고 아니면 두 개 뭐 다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아직 결정을 하지는 못했는데 프리미엄이 혹시 또 이렇게 붙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 중이에요. 네. 지금 24평형을 그때 분양받을 때는 미분양이었죠? 네. 미분양이면 계약금 5%인데 이거 43평이 지금도 미분양이 남아 있나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조금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이게 한 2억 한 3천 정도 되고요. 43평이 이게 한 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미분양이면은 이제 계약금 2천만 원만 넣어도 가능하죠. 43평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면 43평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거주를 하면서 부분 임대형이니까 33평은 내가 거주를 하고 10평은 임대를 주는 것이죠. 내가 거주를 하면서 월세 목적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이쪽 지역이 대형 평형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이쪽 지역 자체가 중소형 위주로 수요자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시청자님? 네. 듣고 계시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하나 더 구입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 보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43평하고 25평하고 같이 가지고 가시면 33평에 거주를 하시고 10평짜리에서 부분 임대에서 월세 받으시고 24평을 월세를 놓으면 한 2천에 80만 원, 9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합쳐도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2017년에도요. 그러니까 43평을 구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해서 구입을 하시고 2천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채를 전부 가지고 계셔도 사업자 등록은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지금 43평형에 대해서 추가 구입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부분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33평형에서는 실거주를 하면서 임대 수익을 바라볼 때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아직도 상담에 대한 미련이 남으시거나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래서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세미나 준비하셨나요? 매주 수요일 날 2시에 그 부동산 투자하는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해야 될 부동산, 투자해야 될 부동산이 있고 투자 안 해야 될 부동산이 있죠.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투자해야 될 유망 지역과 투자할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매주 수요일 날 2시에 하니까 내일 모레거든요. 세미나 예약을 하시면은 접수를 해서 선착순 30명 해서 현장 접수 불가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02-511-010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부동산 이슈와 함께 친절한 상담 이어가 주신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